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하영원 교수입니다. 오늘 마케팅 전략과 관리 제1차 시에는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이 마케팅에 대한 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잔뜩 써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포멀한 정의들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게 되는가를 말해보면 보통 우리가 판매 관리나 영업 또는 홍보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마케팅에 있어서 마케팅을 정의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소비자 또는 고객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대비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케팅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정의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고객 만족이라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의 추구 내지는 고객 만족을 통해서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고객 만족과 이윤 추구가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시장에서 구현하고 피드백을 얻어서 컨트롤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머릿속에 갖고 싶다면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의 추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포멀한 정의, 좀 공식적인 정의를 원하신다고 하면 가장 권위 있는 정의라고 생각되는 게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미국의 마케팅 협회죠. 근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교수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케팅 학회라고 불러도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정의한 마케팅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원래 1985년에 미국의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했던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2004년에 너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렸고 그 이후에 2007년에 또 한 번의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기 쓰여져 있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정의로 되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인즉슨 the activity, 그러니까 활동이 되겠죠. 활동과 institutions, 뭔가 제도, 그리고 과정들. 여기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 개발 과정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들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뭘 하기 위한 거냐면 creating, communicating, delivering and exchanging offerings. 여기서 offerings는 결국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의사 전달 또는 정보 전달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deliver하고 유통과 관련된 기능이겠죠. exchanging,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가격을 매겨야 되니까 가격과 주로 관련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4P, 4P라고 한다면 바로 Price, Product, Promotion, Place. 그래가지고 가격, 제품, 프로모션은 보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촉진 기능이죠. 그 다음에 유통 기능. 이렇게 네 가지 마케팅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을 4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4P에 관한 4P를 하기 위한 활동과
institutions, 제도, 그리고 과정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식어가 붙는데 that have value for customers. 그러니까 고객들을 위해서 가치를 갖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나 뭐 다 비슷한 뜻이라고 보고 파트너즈는 주로 협력회사들을 비롯해서 같이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테고요. 그 다음에 이 2007년에 이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society at large라는 게 새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위한 그런 가치를 갖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이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짧은 정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다면 결국 고객 만족을 통한 장기적 이윤의 추구,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모두 마케팅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잠깐 따로 정의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필립 커틀러라는 사람은 뭐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교과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마케팅 교과서로 만들어 놓은 분이고 그분이 자기 교과서에서 지금 마케팅 관리,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정의하고 있는 걸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The Art and Science of Choosing Target Market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 시장을 선택하는 기술과 또 과학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마케팅에서 보통 핵심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우리가 STP라고 부르는 게 있죠.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 요 세 가지가 보통 마케팅의 우리가 핵심 전략이라고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표적 시장의 선정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구글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커다란 회사가 된 그런 기업이죠. 그 구글의 성공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구글의 성공 요인은 타겟팅의 성공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TV 그러니까 KBS나 MBC나 SBS 같은 데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아마도 아주 어린애서부터 아주 노인분들까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정확하게 만나는 데는 별로 적절한 그런 미디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검색 광고, 구글 광고나 네이버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핀포인트에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슨 합기도장 같은 거를 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도 청량리 근처에 청량리 김영식 합기도장 이런 걸 열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자신을 갖고 그런 합기도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고객이 모이질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자기네 업체를 홍보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MBC 8시 뉴스 바로 직전에 스팟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린 사람부터 노인분들까지 합기도에 관심이 있건 없건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노출 빈도에 따라서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광고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용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 광고나 다음 광고 또는 구글 광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일단 검색을 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합기도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합기 도장을 연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보석 같은 그런 고객들을 만났다고 생각이 되고 아주 핀포인트에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더구나 요즘의 기술로는 청량리역을 근처 중점으로 해가지고 원점으로 해서 반경 2km 이내의 지역에만 그런 광고를 내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합기도라는 키워드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김영식 합기도장의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우리가 하는 광고 활동 또는 마케팅 활동의 효과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대단히 비용 효율적인, 비용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특히 마케팅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의 원투원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원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케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choosing target market, 다시 말해서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보통 CRM에서만 얘기하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죠.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에서 얘기하는 고객들을 획득하고 getting, keeping, 유지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늘려나가는 주로 4P를 통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활동들 그걸 마케팅 관리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의 추구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의문이 나시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 추구를 하는데 고객 만족을 시키지 않고 이윤 추구가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기업에 따라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생산비의 절감이라든지 또는 인하 단결이라든지 이런 여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윤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기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중심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객 만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기업들을 마케팅 위주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케팅 관리 철학을 분류해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 철학이 발전한 경로를 보면 되게 초기에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런 마케팅 개념이 처음부터 발달한 것은 아니고 되게 기업 경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되게 생산 개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동차 회사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의 모델 T라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죠. 20세기 초기에
포드가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분업을 성공시키면서 보통 간의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하루에 4대밖에 생산을 못하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자동차라는 제품이 바로 이 어셈블리 라인을 통해서 하루에 34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을 만든 사람이 포드고 이 포드의 모델 T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프로덕션 컨셉트, 다시 말해서 생산 개념을 대표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량 생산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겠죠. 원가가 절감이 되면 따라서 가격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구입을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조차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바로 포드의 모델 T라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때 깔려있는 기업 경영의 철학이 바로 생산 개념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고객들을 물론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겠지만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서 원가를 낮춰서 가격을 내리더라도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건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기업 경영의 철학 또는 마케팅 철학,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제품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그런 경영 철학인데요. 소비자들은 때로는 퀄리티를 원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걸 원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퀄리티가 무조건 높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속성이 강조된 그런 제품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고집스럽게 퀄리티만 주장하는 또는 강조하는 그런 철학을 보통 제품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명품 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만은 그런 명품들도 점차로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퀄리티가 높은 건 좋은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퀄리티를 충분히 갖춘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퀄리티만 고집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프로덕트 컨셉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역시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판매 개념인데, 이런 경우는 마케팅 개념과 상당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판매 개념은 마케팅 개념과 다른 게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 개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 소비자들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업력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밀어넣기를 잘한다든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구사하더라도 많이 파는, 다시 말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런 방법을 보통 이제 판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마케팅 개념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만족시켜 주는 걸 통해서 매출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과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으로 나눈다면, 이 마케팅 개념은 출발점부터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객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고객 만족을 통해서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또는 제도들 또는 과정들의 집합을 보통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 이제 한참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마케팅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소위 사회적 마케팅 개념은 기업이 주주가치의 극대화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동안에 외면해 왔다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비판들을 수용해서 우리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런 문제들을 기업 활동을 통해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그런 마케팅을 해보자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마케팅 개념에서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소셜 마케팅 컨셉트, 다시 말해서 사회적 마케팅 개념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케팅 교과서를 썼던 필립 커틀러가 주장하는 마케팅 3.0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분은 마케팅의 발전을 갖다가 한 3단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드의 모델 T 같은 프로덕트 중심의 마케팅을 마케팅 1.0 세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P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을 마케팅 2.0의 시대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2.0의 시대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 막 새로 생겨나고 있는 마케팅 컨셉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케팅 3.0을 필립 커틀러가 주장했던 바로 그 마케팅 3.0을 들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2.0을 우리가 마스터하지 않으면 마케팅 3.0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필립 커틀러 자신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 3.0은 결국 이런 사회를 충분히 고려하는 마케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옮겨본다면 인간의 스피릿 중심의 마케팅, 영혼을 울리는 마케팅 또는 영혼을 움직이는 마케팅 이렇게 지금 마케팅 3.0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기업들이 점차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3.0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깐 얘기해 본다면 소위 New Wave Technology의 출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New Wave Technology라 그러면 보통 ICT,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되면서 과거에 가능했던 one-way communication,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의사소통, 기업에서 소비자들한테 향해서 자기네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던지는 그런 식의 마케팅이 이제 더 이상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협력적인 마케팅,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과 co-creation, 공동으로 뭔가 창조해 나가는 마케팅이 이제 더욱더 힘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요즘에 아마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케터들 사이에서. co-creation,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과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죠. 제품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심지어 광고까지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리톨레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죠. 주로 콘칩 같은 걸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프로 축구, 미식 축구죠. 결승전이 슈퍼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슈퍼볼에 광고를 하게 되면 30초 동안 하는데 보통 뭐
수백만 불의 광고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광고다 보니까 광고를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소비자들에게 광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만 개의 아이디어가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다시 골라갖고 광고 대행 업체와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개발해갖고 상당히 효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이제 더 이상 광고도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그냥 뿌리는 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또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마케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마케팅 3.0의 등장 배경 중에 하나는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이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여러 가지 물건들 또는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목수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일생 동안 별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목수일에 전념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본다면 요즘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됐다든지 아니면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가니까 똑같은 일을 한 10분의 1 정도의 임금을 받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전이 되면서 바로 이런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지 갑자기 실업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니까 상당히 큰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소사이어티의 성장이라는 것은 소위 knowledge industry, 다시 말해서 지식산업이죠.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욕구, 이런 것들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의 활동들 또는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물질적인 것 이상의 욕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마케팅 3.0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개념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결국 기업에서 소비자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가 점차로 수평적인 관계로 간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P라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소위 co-creation으로 가고 있다는 게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단순한 브랜드 빌딩보다는 브랜드 빌딩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팔 것인가, 브랜드를 자산의 값을 높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문제에 상당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갖고 있고 뭔가 캐릭터를 가진 기업이다 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줌으로 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 소비자들이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전략 STP라는 전략에 더해서 소위 공동사회적인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CS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만은 그런 단순한 CSR, 연말이 되면 뭐 어느 정도 기부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연탄을 사서 날라다 준다든지 이런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당면하는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프로핏을 원하는 거는 뭐 프로핏이 없이 기업이 생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윤과 함께 소비자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value, 다시 말해서 value driven marketing 이런 쪽으로 이제 진전되고 있다. 이게 이제 마케팅 3.0의 요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면 결국 이 바디샵이라는 브랜드 같은 걸 보면 영국의 소위 그 내추럴리스틱한 자연주의 화장품을 그 기치로 내거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샵의 광고를 보면 동물 실험 반대, 공정무역 지원, 인권 보호, 지구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아주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게 도대체 기업의 광고인지 아니면 공익단체의 광고인지 잘 모를 정도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는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상당히 그 진정성을 갖고 걱정하는 그런 감정이 전해지는 캠페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처럴 마케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바디샵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한 캐릭터를 가진 기업이라는 그런 그 머릿속에 포지션을 그 마련하게 된 그런 그 예로 바디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케팅 3.0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디즈니라는 기업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디즈니 월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린 아이들을 그 표적 시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아 비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 비만의 문제를 일개 기업이 뭐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해결에 도움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은 슈퍼마켓 체인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저칼로리 기획상품, 소아들을 위한 저칼로리 기획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사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데도 성공한 케이스로 보통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마케팅 3.0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상당히 그 새로운 활동들을 우리가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마케팅 컨셉트, 사회적 마케팅 개념의 예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 마케팅 3.0이 가진 문제를 지적해 본다면, 우리가 아직 그 시장의 체제라든지 법률 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기업들한테 너무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상당히 냉혹한 그런 현실인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요구한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 문제들은 되게 정부에서 상당히 그 많은 해결책들을 내놓아야 할 부분인데
일개 기업이 얼마나 기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겠고, 또 이런 시장의 제도나 상황을 감안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그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최소한 여태까지 외면해 왔던 이런 큰 사회적인 문제들을 기업들이 최소한 고려를 하고 그런 것들의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그런 것만으로도 하나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마케팅이라는 게 반드시 주주가치의 극대화만을 위한 그런 활동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하는 그런 사회적 마케팅 컨셉트를 좀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케팅 3.0은 우리가 보통 요즘에 얘기하는 자본주의 4.0,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얘기하죠. 지속적 성장, 상생 발전, 동반 성장 등등 이런 모든 그 개념들과 맥을 같이 하는 마케팅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기 그 마케팅 개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이 마케팅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모든 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전체적인 체계를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 그러면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뭐 빅데이터를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빅데이터가 됐건 스몰 데이터가 됐건 그런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정보들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결국은 이런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STP 전략 같은 것들 위에 바로 이 4P를 구성해 나가는 가격, 제품, 촉진, 유통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걸 마케팅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의 마지막 그 토픽으로 제가 요걸 고른 이유는 바로 휴대폰 중에서 우리가 요즘엔 스마트폰을 거의 다 쓰고 있죠.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상용화 해갖고 처음으로 성공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애플이 성공을 시킨 건데, 이런 아이폰이 사실은 뭐 그 기술로 본다면 노키아라는 브랜드가 먼저 개발했던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 시장에 출시한 거는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시켰는데,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직후에 프랑스의 그 엔젤 투자자인 벤저민 조프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에서 마케팅의 핵심을 짚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기자가 일단 왜 그 삼성이나 LG가 아이폰 같은 제품을 먼저 개발을 못했을까를 물어보니까 삼성이나 LG는 소니처럼 기술 지상주의에 빠진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은 최고의 기술을 그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샅샅이 분석해서 얻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만든, 다시 말해서 삼성이 기술적으로는 더 뛰어난 부분도 있고 애플이 더 나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런 기술을, 최고의 기술을 모아놓는다고 좋은 제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케팅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이런 마케팅 개념을 갖고 해야 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일단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또 유통 경로도 구성을 하고 또 가격 결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마케팅이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갖다가 좀 종합을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 이걸 대조를 시켜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판매 개념은 기업 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 것인가에 골몰하는 게 판매 개념이라면 마케팅 개념은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고객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통합된 마케팅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촉진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통합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윤 창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걸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위 생산 개념과 마케팅 개념을 대조시켜서 우리가 보면 가령 프로덕트 디자인 다시 말해서 제품 설계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 개념에서 보면 되게 소비자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엔지니어가 생각하기에 시장은 이런 걸 원할 거야 라고 만드는 게 보통이고요. 마케팅 컨셉트에서는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마케팅 부서, 마케팅 리서치 부서, R&D 부서 더 나아가서는 co-creation에서 보듯이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무조건 강조하는 그게 프로덕션 컨셉트 하에서의 포지셔닝이라면 세분된 그런 시장에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특징이 강조되는 게 마케팅 컨셉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하인츠 케첩 같은 예를 들어보면 원래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하인츠라는 케첩을 만드는 회사에서 세계 인류 케첩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진하다는 개념을 갖고 최고의 원료를 써갖고 무지하게 진한 케첩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리병에 넣고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하다는 그런 광고를 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거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생산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케첩이라는 상품은 어떻게 보면 조미료에 지나지 않는 상품인데 따라서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진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하다 그러면 점심을 먹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일단. 그러니까 생산자의 입장을 버리고 소비자의 입장으로 가서 오히려 케첩의 용기 개발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마케팅 컨셉트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업이 워낙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마케팅과는 상당히 충돌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마케팅 부서가 하는 역할이 영업이 강한 기업을 보면 되게 영업의 보조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P 전체를 통할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구현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따라서 영업사원 또는 판매원들이 마케팅 부장이나 마케팅 임원들한테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그 휘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 조사 이런 측면을 본다면 프로덕션 컨셉트에서는 되게
판매원들의 비조직적인 정보 수집, 시장에서 그냥 듣고 들어오는 몇 가지 첩보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정보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마케팅 개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기업에서 보면 대개 마케팅 조사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런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조사 업무를 행하고, 물론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소비자의 니즈 내지는 소비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생산 개념화에서는 되게 원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고, 가격 결정이 시장 중심적 또는 소비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케팅 개념 하에서의 가격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광고는 예산이 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산 개념화에서는 제품만 잘 만들면 되지 광고 같은 거 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케팅 개념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품을 포지셔닝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개념과 마케팅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마케팅 개념이 훨씬 더 우월한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왜 그러면 기업 중심적인 그런 생산 개념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그다지도 많으냐라고 봤을 때, 아마도 마케팅 컨셉트를 조직에 도입을 하려면 일단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상당히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결국 이 기업 중심의 그런 철학에서 고객 중심의 철학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큰 동인은 경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고객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남들이 먼저 가서 우리는 퇴출될지도 모른다. 이런 위협을 느낄 때 되게 이 마케팅 컨셉트로 변화하게 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뭐 이런 경쟁 브랜드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고 커머디티를 판매하는 기업,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 이런 기업에서는 되게 생산 개념을 갖고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고,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브랜드, 상당히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치고 있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뭐 그런 산업에서는 되게 이제 마케팅 컨셉트를 갖고 운영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1차시 강의가 되겠습니다.